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해본 게 언제입니까? 자식 때문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순전히 내가 좋아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은 노후, 이렇게 살면 진짜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이걸 해야겠다는 설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하는 막막함이 먼저 찾아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고.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그 마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잘못 사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학교에서도 배운 적 없고 직장에서도 들은 적 없고 부모님께도 전해받지 못한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다니고 집안일하고 부모님 챙기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셨죠.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고 내 감정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니 이상하게 더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쁠 때는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니까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외롭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앉아 있으면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많아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완벽해야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왜냐고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남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70이 넘었는데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60 초반인데도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무기력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일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식이 잘났냐 못났냐의 차이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에서 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 맞다, 이게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 느낌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성공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이 그분들의 하루를 바꿔놨는지,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반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한마디가 이 채널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다짐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 더 진심 담긴 이야기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가져가시는 게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2세 강덕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18살에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올라와 맨손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꾸리고 두 딸을 키워내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듯이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신 분입니다. 공장 굴뚝 연기 속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이 나라가 일어서던 그 시절을 함께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보릿고개를 넘던 세대, 없는 살림에도 자식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던 세대, 나라가 가난할 때 허리띠 졸라매고 함께 버텨낸 세대, 그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덕수 어르신은 그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낸 분 중 한 명이셨습니다. 어르신은 65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다들 수고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냥 5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멈춰선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는 사람인가?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밀린 잠도 자고 텔레비전도 보고 오랜만에 동네 한 바퀴도 걸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낮잠도 자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갔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모임에 나가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그 느낌이 서서히 어르신의 하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자꾸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게 노후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어르신은 무심코 동네 작은 도서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입구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회고록 쓰기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처음에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회고록이야. 내 인생이 뭐 특별한 게 있다고.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왜 들어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모임에는 67명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분이 첫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인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이야기가 사실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어르신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첫날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들으면서 어르신은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들 비슷했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그래도 버텼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이니까 그게 그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가 살아온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어르신도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줄 쓰다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맞춤법도 틀려도 됩니다. 그냥 기억나는 것부터 쓰세요. 그 말대로 했습니다. 18살에 처음 진주를 떠나던 날 아침,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이야기. 첫 월급날 봉투를 뜯지도 않고 고향에 붙였던 이야기. 딸이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던 이야기. 회사가 어려울 때 월급을 반만 받으면서도 회사를 지키겠다고 버텼던 이야기. 쓰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쓰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묵혀두었던 것들이 글자가 되어 나오면서 뭔가 오래된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의 아침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반겨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밥을 먹으면 맛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뭘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쓴 글 한 편을 모임에서 낭독했을 때 옆에 앉은 68세 윤정순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 한마디가 강덕수 어르신에게는 평생 들어온 어떤 칭찬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 내가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는 것. 그 느낌이 어르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쓸모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 강덕수 어르신은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며 삽니다. 회고록은 어느새 노트 2권을 넘겼습니다. 큰딸이 어느 날 아버지 뭐 쓰고 계세요? 라며 들여다보더니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거 몰랐어. 아빠가 이렇게 살았는지 나 진짜 몰랐어.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바란 것도 없었고 기대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별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써놓고 보니까 참 많이 살았더라고. 근데 더 좋은 건 내가 살아온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잘 살았다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자식 걱정하느라, 내 감정, 내 이야기는 늘 뒤로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이 나라가 됐고 지금의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역사를 몸으로 써온 분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강덕수 어르신처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목요일 오후 2시 도서관 문을 밀고 들어간 그 한 걸음처럼 여러분의 한 걸음도 지금 이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강덕수 어르신이 도서관 문을 밀고 들어간 것은 대단한 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이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꾸려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고 사소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노자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인간의 변화는 언제나 가장 작은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오래된 진리입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작은 한 걸음을 자연스럽게 내딛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강덕수 어르신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어르신은 그것을 몰랐지만 삶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글을 쓰는 것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꿔놓은 걸까요? 단순히 시간을 보낼 거리가 생겨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돈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 삶의 의미를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덕수 어르신이 퇴직 후 무기력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 존재에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을 때 어르신은 다시 의미를 찾은 겁니다. 그 순간이 어르신을 다시 살아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 그 느낌이 희미해졌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느낌을 채워줄 무언가를 아직 찾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삶을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중 마지막 단계, 노년기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기는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통합의 시간이라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내 삶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노년기에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절망과 후회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강덕수 어르신이 글을 쓰면서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 그 과정이 어르신을 절망에서 꺼내 통합으로 이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덕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내일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려오던 길이 끝나고 나니 뒤를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들이 보일 것 같아서, 잘못한 것들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차라리 바쁘게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후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버텨낸 시간들, 지켜낸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것들이 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는 평생 세상을 향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고, 남편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인 지금, 그 질문들에 가장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덕수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글쓰기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글로 써도 좋고, 누군가에게 말로 해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고, 사진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밖으로 꺼내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짐처럼 느껴지던 것들이 보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후회스럽게 느껴지던 것들이 사실은 버텨낸 증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덕수 어르신이 달라진 것은 글쓰기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을 달라지게 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글에 눈물을 흘려준 사람,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관계가 어르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누군가와 연결되었을 때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라는 말, 이제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 통장 잔고보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전화 한 통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먼저 연락하세요. 먼저 안부를 물으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덕수 어르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 둘째, 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삶의 의미가 돌아온다는 것. 셋째,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 하나가 노후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작아도 됩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롯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덕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 30분을 오롯이 나만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오늘 할 일 걱정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창문을 여세요. 바깥 공기를 한번 마시세요. 하늘이 어떤 색인지 한번 보세요. 봄이면 따뜻한 바람이 느껴질 것이고, 겨울이면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 느낌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아침 첫 30분이 하루 전체의 감정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아침을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걱정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아침을 조용한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뇌는 아침에 가장 먼저 받아들인 감정을 하루 종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 첫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핸드폰 보기 전에 창문부터 여세요. 그 3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노트를 꺼내 딱 3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것 하나. 오늘 기분 좋았던 순간 하나. 내일 해보고 싶은 것 하나. 처음에는 쓸 것이 없어서 한참을 앉아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그것도 충분합니다. 햇볕이 따뜻했다. 그것도 충분합니다. 길가에 핀 꽃을 봤다. 그것도 충분합니다. 감사는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알아보는 능력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훈련됩니다. 쓸수록 늘어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노트 보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불평하는 뇌는 불평할 것을 찾고 감사하는 뇌는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어느 쪽을 훈련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노후의 표정을 만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잘 지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 나만 먼저 연락해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여는 법입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한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따뜻한 답장 하나, 오랜만에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 하나. 그것이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었는데 망설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내는 문자 한 통이 그분의 하루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 고마웠는데 말 못했던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그 문자 한 통이 두 사람 모두의 노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연락 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 그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다는 것이 모든 관계를 다 껴안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연결된 한두 명이 10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값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쓰지 마세요. 나를 기운나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웃음이 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더 머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과 기운이 빠지는 사람, 기운 나는 사람 곁에 더 머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딱 한 가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좋아하는 음식 한 그릇 만들어 먹기, 오래된 사진 한 장 꺼내보기,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 바라보기.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자식이 먼저, 남편이 먼저, 집안이 먼저, 항상 내가 제일 나중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도 됩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가득 차 있어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나를 위한 것 하나. 그게 노후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그 삶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지 연구한 겁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했습니다. 반면에 외롭게 지낸 사람들은 건강도 더 빨리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좋은 관계가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결국 삶 전체를 지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톨스토이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 사는 것이라고.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깊이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깊이 느끼며 살았는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진심으로 연결되었는가.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얼마나 온전히 느꼈는가.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진짜 질문입니다. 100세를 살아도 매일 걱정 속에서 보낸다면 그것은 긴 삶이 아닙니다. 70을 살아도 매일 감사하며 깊이 느끼며 산다면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자가 지혜롭고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강하다고. 남을 이기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자기 자신답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경험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이제는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대단한가를요. 자식을 키워내고 가정을 지키고 어려운 시절도 버텨내고 이 나라가 일어서는 것을 몸으로 함께 만들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가정을 일궈 오셨습니다.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값진 걸음인지 혹시 스스로는 잊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 걸음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역사이고 여러분 가족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가볍게 걸어도 됩니다. 남은 길은 누군가를 위해서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걷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먹고 싶은 것 드세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마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완벽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늙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숨 쉬고 밥 먹고 하늘 한번 올려다본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아껴 쓰세요. 소중히 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댓글에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앞으로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이 몇 번인지 숫자로 적어주세요. 한 가지면 1번, 두 가지면 2번, 5가지 모두 해보고 싶으시면 5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살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 채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가장 큰 다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